안녕하십니까. M투자그룹 송 팀장입니다. 오늘은 유럽중앙은행이 긴축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어제 독일 증시가 7% 이상 상승하는데 오늘은 3% 가까운 하락을 보였고요. 이 영향으로 미국 증시도 하락으로 마감하는데 나스닥 지수도 0.8%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유럽연합의 유로화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논의를 이야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뉴스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터키 회담이 특별한 소득 없이 마감이 되었고요.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채권 매입 종료 시기,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피해봤던 회사채라든지 이러한 큰 피해를 입은 주체들에게 채권을 매입해 주었던 것을 종료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테이퍼링을 조만간 마감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사실상 매파적 결정이고요. 미국의 2월 CPI가 전년 대비 7.9% 상승했습니다. 예상치만큼 나온 건데 세부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여하튼 198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는 매파로 돌변했다는 분석에 급락을 하였고요. 나스닥 지수도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겹쳐서 하락하였습니다. UAE, 아랍에미리트가 원유 증산을 바란다고 하면서도 오펙의 증산을 독려할 것이라고 하였죠. 하지만 또한 동시에 오펙 플러스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는데 이 오펙 플러스 안에는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간을 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죠. 세계 밀 공급 위기가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재배 면적을 더 늘리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특히 현재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라니냐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미국의 이제 서부 그리고 중부 지역에 있는 태평양까지도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등이 코카콜라 등이 러시아에서 철수했는데요. 햄버거 세트가 현재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가 39만 원이라고 합니다. 중고 장터에서 그렇게 거래된다고 하네요. 러시아는 이제 미국은 이제 러시아 원유에서 원전 우라늄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러시아가 이미 자국 내 원자재를 전면 수출 금지를 셀프 제재를 했기 때문에 딱히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독일이 유럽연합에 러시아 스위프트 제재 확대를 막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독일은 러시아의 가스가 굉장히 필요로 한 나라입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확정되었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기업 친화적인 행보를 예상하며 자본시장 현대화에 주목한다고 밝혔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미국은 11일 대북 제재를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추가 조치가 잇따를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실무 협상에서 진지한 합의가 있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서해에 있는 ICBM 발사 가능 위성 발사장을 현지 시찰하면서 현대화를 지시하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시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고요. 공포지수는 여전히 극도의 낮은 상태입니다. 어제는 16으로 소폭 올랐다가 오늘은 15로 소폭 하락하였고요. 전반적인 미국 증시의 지도를 보자면은 어제는 에너지와 유틸리티 부분만 빼고 전부 다 파란색이었는데 오늘은 정반대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아마존은 기업 분할 소식과 자사주 매입 소식 때문에 5% 이상 상승하였는데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은 하락으로 마감하였고요. 헬스케어, 바이오는 섹터는 조금 이제 버티는 흐름에다가 에너지 부분은 반등을 하였고요. CPI가 높게 나오면서 월마트와 코스트코의 소매 판매 지수가 상승을 하였고 그리고 에어비앤비 등 여행 지수는 여전히 좋은 흐름,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럽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종료 기습적인 발표로 인해 가지고
장단기 금리가 굉장히 변동이 심했는데 전반적으로 다 모두 상승하는데 특히 장기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즉 장기 금리를 많이 팔았다는 뜻인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장단기 금리의 차가 오히려 상승해서 증시 하락폭을 조금 막았다고 견해도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러시아의 외교장관 우크라이나 러시아 외교장관 회담은 특별한 서두 없이 마감하였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정상 간의 회담도 열어두었습니다만 뚜렷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지켜볼 이슈가 러시아의 공급 체계 가능성입니다.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과 그 다음에 ECB의 결정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죠. 3월 빠르면 이제 3월이 아니고 3분기입니다. 3분기부터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마감한 것과 같이 유럽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2월 CPI는 7.9%로 예상치만큼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근원 CPI가 6.4%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주 원인은 이제 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과 주거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인데 에너지가 3.5% 상승했고 주거 비용이 5%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가계 경제에 큰 부담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제 다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는 중입니다. 여하튼 이로 인해서 채권 시장에 다시 한번 큰 부정적 영향을 주었고요. 특히 10년물, 30년물 장기금리에 큰 폭으로 이제 상승하였는데 2년물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는 오히려 상승하였습니다. 이제 유가가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UAE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펙 플러스와 산출할 여부를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 미국 국무부가 이란 핵 협상 관련해서 사소한 몇 가지 문제가 남았고 11월가량 협상이 마무리되어 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동 상황은 이란과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카타르 등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죠. 바이든 행정부가 잘 풀어낼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러시아의 경제전쟁을 선포했다고 우리도 반격할 것이라고 선언했죠. 러시아 1차 디포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6일 날이고요. 사실상 안 갚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갚아도 누구라도 갚겠다고 발표했죠. 일단은 갚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소매 판매, 철도, 운송, 에너지, 여행 부분 등이 반등했고요. 여행 레저 부분이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 불확실성은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상수로 보시면 되고 러시아의 디폴트가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대만 위기가 조금 더 확대되고 있어서 현재 대만 지수가 하락하고 있죠. 우리 시장은 어제 1분기 선물 옵션 만기를 해외 시장의 영향으로 무난하게 보냈습니다. 다만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해외 시장에 따라서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수혜주 등으로 수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측을 틀리는 것으로 전제하니까 예측보다는 대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요. 장기 투자자는 밸런스를 조정하시고 트레이더는 안정을 추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리오프닝,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그 다음에 CBDC, 디지털 화폐, 원자력, 건설, 건자재, 방산, 조선, 원자재, 석유, 가스, 사료, 비료 등이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예측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차라리 그냥 관망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하락하였고요. 비트코인도 5% 이상 하락하였고 이더리움도 3% 이상 하락했습니다. 기타 이슈를 좀 보겠습니다. 어제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포함되어 있죠. 게임과 디지털 경제 추구. 그래서 어제 오일머니 PIF 즉 사우디 국부펀드가 NC소프트의 2대 주주로 등극하였습니다. 김택진 대표가 지분이 13%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9%까지 매입을 하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위협스러운 수준까지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제 건설주 등이 이제 윤석열 당선인 영향으로 훈풍이 불었고요. 파운드리 시장이 또 20% 커질 것이라고 하네요. 반도체주 삼성전자가 어떻게 잘 대처할지 관심이고요. 원자재 관련 뉴스를 확인하시고요. 또 이제 식량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롯데제과에서 식용 곤충 푸드테크 기업에 100억 원 투자한다고 보네요. 설국열차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삼성물산이 패션 부문에서 66년 만에 직물 사업을 철수한다고 합니다. 구미 공장에서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 원단 사업을 철수한다고 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1차, 2차 경공업 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조사에서는 미국인들 절반이 메타버스는 관심이 없다고 하네요. 암호화폐 NFT에도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정 오늘은 중국의 전인대가 폐막을 하고요. 러시아가 글로벌 인터넷 전면 차단을 할 예정이고요. 런던 원자재 거래소가 거래 정지 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니켈 공매도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다시 이어질지 관심이고요. 이제 13일 일요일 기준으로 러시아의 스위프트 거래가 배제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의 채권 만기 도래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폴트의 영향의 사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미국의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개장은 오후 10시 반에 시작되고 우리 시간으로 그다음에 폐장은 오전 5시에 하기 때문에 미국장을 좀 확인하신 분들은 좀 더 일찍 일어나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타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3월이 아니고 3분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슈를 말씀을 마감하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문의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